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두산중공업 최근에 어쨌든 유상증자 관련해서 아직까지 좀 이제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또 전에 들려오는 소식이 있긴 있었죠. 두산중공업의 이제 그룹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두산이 유상증자에 좀 참여를 하면서 어쨌든 좀 안정적으로 자금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값이 일단은 최종적인 어떤 발행가액은 30일 날 결정이 된다라고 예고를 좀 해주고 있는데요. 자, 일단 30일 정도 되면은 또 MSCI에 대한 패시브 자금 유입이 가까워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나쁘지 않은 그림인 것 같긴 하지만, 사실상 뭐 이미 뭐 오래 전부터 재무적으로는 조금 그래도 불안한 요소들이 많기는 했었죠. 이자 부담도 좀 굉장히 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단기 순이익 면에서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고, 어쨌든 좀 그날 좀 기점으로 좀 어떤 전해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토대로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볼 테니까요. 자,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두시면 또 좋은 종목들, 신규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보실 수 있을 만한 종목 같이 함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의 일봉 차트입니다. 일단은 앞고점 부근에서 계속 좀 저항을 받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심리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진짜 단순하게 차트적으로만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5일선을 이렇게 강하게 이탈을 하는 현상을 보인다라고 하면 저는 매도가 맞다라고 봤었습니다. 일단은 매도. 한 걸음 물러서서 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 5일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종목이었는데, 그리고 그런 약간 기술적 패턴이었는데, 5일선을 강하게 장대 음봉과 동시에 거래가 실리면서 빠져줍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보여주지만 5일선을 이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지지가 필요로 했던 그런 어떤 가격대를, 이건 이제 이동평균선으로 기준을 잡으면 어쨌든 지지를 확보를 해줘야 되는 데서 지지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다시 저항으로 작용될 확률이 높죠. 반대로 저항으로 작용하지 않고 다시 한번 또 반등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여지도 있다라고 봐도 되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지금 글쎄요, 일단 현재까지의 어떤 차트적인 모습만 본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은 이제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축소를,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축소를 조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다음 상승 파동을 노리면서 그때 새롭게 좀 접근을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와 주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주봉이나 월봉으로 좀 폭 넓게 본다라고 하면 뭐 아직도 바닥권이긴 합니다만, 사실 최근에 한 8, 9년 동안 우리 두산중공업이 최종적인 순이익에서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계속 또 이자 부담도 느끼고 있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제 아까 인트로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최대 주주인 두산에서 좀 이제 유상증자를 참여를 하면서 두산중공업의 그런 최종적인 유상증자에 대한 실패 부담은 좀 덜게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죠. 두산중공업은 어쨌든 개선된 좀 재무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사업 전환에 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앞서 지난번에 13일에 두산중공업의 이런 유상증자에 4,200억 원 정도를 출자하기로 의결했다라고 공시를 통해서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1조 3천억 원 정도의 규모를 좀 유증할 계획을 좀 내놨었는데, 1차 발행가액 조정을 좀 거쳐서 증자 규모가 1조 한 1,700억 원대로 좀 축소가 조금 됐어요. 뭐 이 금액이 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최초에 발행을 하기로 계획했던 금액 대비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서 또 최초 발행가액은 어쨌든 30일 날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쯤 되면은 우리 이제 MSCI의 패시브 자금이 월말 기준으로 어떻게 좀 다시 한번 리밸런싱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같이 참고를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두산그룹의 오너 일가가 또 두산퓨얼셀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점도 두산중공업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두산퓨얼셀의 유상증자에 좀 계획대로 참여를 하게 되면 지분율 희석 없이 두산퓨얼셀의 최대 주주에 오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도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전반적으로 우리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또 추가적으로 구조조정 효과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영업이익에 또 회복세를 보일 수도 있다라고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이제 3분기에 연결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액은 한 2조
6,500억 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 이제 영업이익이 한 1,717억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해 3분기랑 비교를 했을 때는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6%가 늘긴 늘었어요. 근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3.5%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조조정이나 이런 효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영업이익이 회복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우리가 느긋하게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하나씩 좀 커버가 되어가는 상황들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좀 체크를 하면서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또 중간중간에 전달을 좀 해드릴 테니까 지금이라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중간중간에 또 여러분들께 두산중공업 또 새로운 소식 전달을 좀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앞으로 최종적으로 마지막 진짜 완전 피니시까지, 이 유상증자의 최종 피니시까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면서 이 유상증자에 대한 결과와 또 신규 수주건들, 그리고 앞으로 신사업에 대한 본격화가 앞으로 향후의 주가를 좀 결정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 해외에서 이런 수력 시장 이쪽으로 이제 좀 최근에 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업무 협약도 맺은 부분들도 좀 있긴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은 규모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확인은 좀 해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한 4천억 원 정도 규모의 네팔의 그 어퍼트 리슐리 수력발전소를 수주를 했었죠. 그리고 파키스탄 쪽에도 수력발전 사업에 또 참여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우리가 또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단 언제 어떻게 또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리스크라는 건요, 리스크가 발생이 될 수 있을 만한 이슈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지만 유상증자 같은 게 혹시나 뭐 악재가 된다라고 하면 유상증자에 대한 쇼크도 사실상 지금은 뭐 어쨌든 두산에서 좀 참여를 하니까 확률상 그래도 좀 안정적인 확률로 전환이 된 건 사실이지만, 기정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오케이, 뭔가 클로징이 되기 전까지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확률적으로만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벤트라든지 혹은 어떤 노이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만큼 노이즈가 많이 깔려 있으면 깔려 있을수록 언제든지 변수로 다가올 수는 있어요. 주가적인 변동성의 측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도 좀 인지를 해주시고, 그런 의견들과 플러스 기술적 분석을 같이 좀 더해서 시세적인 측면, 결국에 시세는 사업의 내용으로만 시세가 결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외부적인 영향, 단순 수급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도 주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우리가 월말이면 MSCI 지수 편입이 관련해서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관심을 또 가져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까지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주가 동향을 좀 살펴보고, MSCI가 패시브 자금이 사실 뭐 평균 대비해서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새로 좀 이렇게 패시브가 유입이 된다라는 거는 수급적인 부분과 주가적인 측면은 긍정적인 내용이긴 하니까 그런 부분들 추후에 또 같이 편입을 좀 해볼 수 있도록 저도 계속 가는 보고 있습니다. 지켜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결론은 VIP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날 종가에 편입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익을 좀 다 챙기고 지금은 일단 잠깐 한 발 물러서 있는 상황이고요. 한 이때쯤인가요? 11일, 12일 요때쯤 해가지고 지난주부터 전량 매도를 다 했었고 한 일주일 정도만 잠깐 보유를 하고 지금 뭔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일단은 매도를 좀 했는데 매도를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급적인 부분은 굉장히 빵빵해요. 아직 수급은 좀 빵빵해서 뭐 사실 수급 대비해서 주가는 크게 밀린 건 아니죠. 네, 크게 밀린 건 아니지만 일단은 좀 우리가 어쨌든 주가라는 거는 조정을 받게 되면 어떤 이유가 됐던 조정을 받으면 우리는 뭐 리스크 관리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좀 인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소개해드린 종목 중에 뭐 아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좀 추가적인 시세가 나온 종목들도 있는데요. 자, 일단은 SDN이 조금 눈에 들어오네요. SDN 같은 경우에 기다려라 4,100원 정도까지만 좀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저가가 4,065원을 찍어줬네요. 우리 VIP님들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4,000원에서 4,100원 사이에 추가적으로 더 편입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또 이제 신규로도 뭐 그런 라인을 같이 접근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매력 있는 단가에 잘 잡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또 아랫꼬리 만들면서 거래도 살짝 실려주면서 망치형 캔들과 동시에 이제 어느 정도 좋은 자리에 자리를 잡아 주었습니다. 이 종목 추가적으로 업사이드 더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내일 아침에 시가 밑에서 또 아직 놓치셨다 하시는 분들은 시가 밑에 편입해도 좋지만 그만큼 손실폭은 커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주의하시고 손절 단가를 여러분들이 좀 개별 기준에 맞게 잘 잡아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앞타워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렸었죠. 이런 라인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랫꼬리에서 정확하게 잘 잡았고 수익을 시원하게 잘 챙겨왔었습니다. 이게 21% 상승을 보였어도 사실 이만큼 다 수익을 챙기진 못했고요. 그날 데이 트레이딩으로 최대한 우리가 효율적인 매매를 하기 위한 그런 우리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완전 밑바닥에서 잡았어요. 완전 밑바닥에서 거의 진짜 밑바닥에서 잡아가지고 오늘 저가가 25,700원인데 26,000원에서 26,000원에서 26,500원 사이 제가 아침에 거래가 좀 커서 살짝 폭을 열어드렸는데 충분히 편입할 수가 있었죠. 저가는 25,700원이기 때문에 매수가를 다 훑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고가가 27,800원이죠. 하지만 저가가 마이너스 7%였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짧게라도 우리가 수익을 충분히 챙길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렇게 좀 대응을 하고 있고요. 자, 대양전기공업이라고 해서 이 종목 직장인분들이 좀 편입하기에 굉장히 좋은 종목일 것 같아서 제가 같이 언급을 좀 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15,000원에 최대한 가깝게 잡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벌써 그래서 15,800원대 이렇게 좀 머물러 있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좀 우리도 최대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서 제가 현대차 영상에서 시장 이야기를 좀 드리긴 했었습니다. 어쨌든 시장에 대해서 일단은 너무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싶진 않지만 체감 지수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지수는 코스피가 뭐 2,500을 넘어서고 어떻고 다 좋은데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체감 지수는 썩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이유가 뭔지 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VIP분들께 다 이야기를 브리핑을 드렸고, 그렇다고 놀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시간대에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트레이딩으로 좀 접근을 하면서 짧은 수익이라도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챙길 수 있으면 좀 챙겨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양전기공업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유니온제약이라든지 오늘 또 많이 갔던 종목들 뭐가 있죠? 뭐 대정화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많이 갔는데 얘네들은 사실 제가 이제 우리 회원님들께 따로 이렇게 적어서 원래 영상으로 드리는데 어제 시간이 너무 늦어서 이렇게 적어 드렸어요. 직접 보시고 대응하시라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뭐 대정황금 어떻게 좀 대응을 해라. 대형전기공업도 마찬가지고 현대일렉트릭 그쵸? 이런 식으로 제가 소개를 다 해드려요. 저녁에 이렇게 영상을 다 찍어 보내드리면서 회원님들이 별도로 이제 공식 추천주 외에 별도로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그쵸? 한국유니온제약, 국제약품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국유니온제약도 오늘 뭐 8%대 수익 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앞타머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수익을 챙기시고 현대차 오늘 굉장히 잘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보유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뭐 엄청 진짜 뭐 대박날 하루에 막 수십 % 대박 글쎄요 뭐 개인적으로 판단을 잘 해서 가져가신다라고 하면은 오늘 이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23%나 수익을 확실하게 또 화끈하게 땡기시기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개별 영역인 거죠. 대한과학도 이전에 추천했던 건데 조금씩 갖고 오면서 이렇게 수익을 또 챙기시기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리딩도 리딩이지만 개별적인 의견도 같이 더해졌을 때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시장이 또 언제 잠깐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시장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들을 경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라도 접근을 하는 게 사실 지금은 속이 제일 편해요.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하면서 질질질 끌지 않고 길어봐야 뭐 한 3일, 5일 아주 길어봐야 시장이 좋다라고 했을 때 5일까지 가겠죠. 매일매일 5일 가져가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그날 우리가 좀 챙길 수 있는 것들은 좀 챙겨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나 최근에 뭐 또 다른 어떤 종목이라든지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조금 좋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라고 하니까 저도 뭐 진단키트 지금 오늘 시즌 10%나 빠졌지만 10%나 대폭 폭락을 보였지만 어쨌든 우리는 또 이날 정리를 했었죠. 정리를 미리 다 했고 사실 결과론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날 저는 매도 못한 게 너무 좀 아쉽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잘못됐을 경우를 생각하면은 여파가 너무 크죠. 그리고 손실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라인에서라도 얼른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20만 원대까지 빠져버렸잖아요. 이때 대비해서도 벌써 지금 몇 %입니까? 그렇죠? 거의 15% 가까이가 추가 하락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사태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매도를 좀 했는데 글쎄요,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거의 뭐 주력처럼 이제 생각을 하던 종목이었고 참 제가 효자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빠르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여러분들 손실 봤던 부분들을 저도 뭐 숨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실패를 한 건 실패를 한 거예요. 마이너스 한 10% 13%대 손실을 인정하고 손절을 하고서 지금 일단은 더 추가적인 손실을 최소화한 다음에 어떻게 됐든 다른 걸로 복구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인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주식 하루 이틀 할 거 아니고 이 종목 하나만 가지고 매달릴 거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반드시 또 일어나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또 정돈하면서 지금 하나씩 복구를 해나가고 있고 그러는 와중에 어쨌든 뭐 영상에서 제가 VIP 회원님들께 드리는 다음날 추천, 그러니까 다음날 공략해볼 만한 좋은 종목들 이렇게 해서 뭐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뭐 오늘 뭐 대정화금이라든지 AP 시스템 아직 좀 안 간 상황이니까 우리가 아직 매수가 부근에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한국유니온제약도 장중에 고점까지 찍고 나왔고 비슷한 패턴이잖아요. 비슷한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오시면 이런 부분 분명히 여러분들이 또 우리 충분히 손해를 봤던 거 천천히 복구를 하면 되니까 한 번에 다 복구할 생각하면 그만큼 욕심이 커져서 많이 또 판단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천천히 좀 해 나가자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또 여러분들이 주식할 날은 더 많기 때문에 매매를 하실 날은 더 많으니까 우리 천천히 좀 일어나서 수익을 좀 같이 챙겨 보자고요. 그래서 시젠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내가 시젠을 담았던 비중만큼 다 담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비중을 많이 담은 것도 솔직히 뭐 모두의 잘못이긴 하죠. 저도 마찬가지고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회원님들의 잘못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너무 비중을 과하게 하지 않은 선에서 지금 꾸준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차근차근 좀 일어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어쨌든 수익을 날 수 있는 종목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이 해서 우리가 어려운 시장 반드시 좀 이겨내고 또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종목들 같이 좀 편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힘들수록 여러분들 옆에서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케어해서 또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옆에서 좀 서포트 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좀 요즘 같은 시장 좀 많이 지루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타이밍적으로 시기적으로 이 때가 지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시간적인 투자를 좀 해서 시간을 좀 일단 흘려보내보고 그리고 또 새롭게 움직이는 시장이 오면 지금은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다 싶으면 거기에 맞게끔 또 제가 템포를 잘 맞춰 드릴 테니까 오셔서 저랑 함께 또 이 힘든 시장, 어려운 시장 체감지수가 썩 좋진 못하잖아요. 같이 좀 극복하고 내년을 좀 우리가 시원시원하게 준비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요. 뭐 손실이 났다라고 해서 그거를 숨기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정직하게 해서 여러분들께 좀 믿음직스러운 그런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자,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요. 가입 관련돼서 또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요,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종료 전에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